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마음이 여리고 섬세한 사람은 그 경쟁 상황을 견뎌내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. 이 경쟁에서 몇 차례 실패를 하고 나면 자신감이 떨어지고 또 스스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. 오늘은 경쟁을 좀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. 네, 윤일현 교육문화연구소 대표 윤일현 선생님 오늘도 전화로 모셨습니다. 네, 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? 예, 안녕하십니까. 우리가 가능하면 좀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해야 하는 이유부터 좀 설명을 해 주시죠. 예, 그렇습니다. 실제로 우리는 부정적인 사고를 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늘 노력해야 하는데요. 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의욕이 생겨나서 모든 일에 대해 진취적이고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고 그만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.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. 운동선수들 중에 테니스 선수, 야구 선수, 이런 선수들이 혼자서 중얼거리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. 특히 요즘 프로야구 중계를 많이 보시는데 야구 선수 중에서도 마운드에서 이 중얼거리는 선수들이 있습니다. 이런 선수들은 긍정적인 생각을 입 밖으로 내서 자꾸 자기 암시를 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. 자신의 신체 능력을 상품으로 하는 이 프로 선수들에게 있어서 이 긍정적인 사고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죠. 우리가 손흥민 선수가 지난번 게임에서 교체돼서 이 해트트릭을 기록을 했는데 앞선 경기에서 잘안됐을 때도 늘 할 수 있을 거야. 이런 생각을 하면서 노력을 했다는 이야기 같은 것을 우리가 한번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을 겁니다. 이게 운동뿐만 아니라 조금 안 좋은 예가 될 수도 있지 모르지만 조금 사행성, 이 토막 같은 세계에서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 보면 긍정적 사고가 아주 중요하다고 하죠. 이 마작이나 카드 같은 데도 이 좋은 표가 들어올 확률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은 훨씬 좋은 표가 들어올 확률이 높다고 하죠. 자신이 원하는 표를 가져오는 장면을 항상 머릿속에 그리면서 답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세계대회 우승자 이런 사람들을 보면 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운을 자기 쪽으로 끌어온다는 이야기. 반대로 운을 자기 쪽으로 끌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나쁜 예감에 지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안 될지도 모른다, 실패하면 어쩌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하죠. 그래서 왜 우리에게 긍정적인 사고가 필요하냐면 이 긍정적인 사고는 뇌 안에서 물질적인 변화와 형태학적 변화를 일으켜 이 기억력을 좋게 한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도 입증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. 긍정적 사고를 할 때는 뇌파가 알파파가 되어 뇌에서 베타 엔돌핀이 분비된다고 하죠. 알파파가 나올 때에는 공부에 대한 집중력과 기억력이 높아지고 베타 엔돌핀이 분비될 때에는 공부에서 쾌감을 느끼고 또 이 해마의 기억력이 높아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. 이와 반대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뇌파가 알파파가 아니고 베타파로 바뀌어 뇌 속에서 노르아드레날린이 증가하고 베타 엔돌핀이 감소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. 이 상태에서는 공부의 효율이 떨어지고 기억도 감퇴한다고 하죠.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은 뇌과학적으로 정말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라는 게 증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우리는 시험에 합격하는 장면 그리고 자격증을 따서 새로운 분야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활발하게 활약하는 장면 이런 것들을 떠올려보고 또 시험에 떨어지거나 성적에서 누락되는 것보다는 어떤 자기가 소망하는 바를 이루어서 쭉쭉 전진하고 활기차게 생활하는 이런 장면들을 연상하면 훨씬 더 좋다고 하죠. 어떤 경우든 이 긍정적인 게 정신건강, 신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걸 알고는 있습니다. 우리 모두가. 그러나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네. 흔히 이 마음가짐이 신체 기능도 좌우한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. 좀 이 점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죠. 예, 마음가짐을 좋은 쪽으로 가지느냐, 나쁜 쪽으로 가지느냐에 따라서 뇌 안의 물질의 구성에 미치는 영향이 일시적인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놀랍게도 긍정적인 생각은 장기적인 변화를 일으킨다고 하죠.
이 마음가짐이 신체 기능을 좌우하는 것이죠. 병은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이 말이 사실 과학적으로도 입증이 되는 그런 말이라고 보면 됩니다. 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공부를 하면 해마의 전기 자극이 빈번해지고 그에 따라 신경세포들의 결합이 강화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. 또 이 슬픔이나 괴로움 같은 스트레스가 생겨도 결코 부정적인 생각을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하죠. 그런 경우에도 의도적으로 발상을 전환하거나 반대로 생각해서 나쁜 일도 좋은 쪽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이 발상의 전환이나 반대로 생각하기는 그 이후에 전개되는 실제 삶에서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. 예를 들어 시험 성적이 좋지 않더라도 진짜 시험이 아니라서 다행이다. 왜 이를 못 쳤노보다는 내가 약한 걸 미리 알게 돼서 다행이다. 이렇게 생각하는 게 바람직하고요. 또 시험에 떨어진다고 해도 시험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. 이렇게 생각하고 실패한 원인, 취약한 부분에 대한 분석을 확실히 하면 다음에는 또 실수를 하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도 있습니다. 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재도전하면은 그만큼 성공할 확률이 떨어진다는 것이죠. 그래서 어떤 경우도 우리는 이 부정적인 생각을 떨치려고 노력하고 자녀가 그런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온 가족이 같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힘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. 자, 뭐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잘 안 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. 네. 좀 더 긍정적인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말씀, 조언 부탁드립니다. 예, 저는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. 공부에 자신이 없는 사람은 공부한 즉시 성적이 오르지 않는 학습법에 불안을 느끼게 되는데 사실은 공부라는 것은 어느 일정 기간, 즉 양이 축적되어야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공부하는 과정에서 즉시 변화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.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실수나 이런 게 있을 때마다 너무 자신을 가혹하게 판단하고 비판해서 힘을 쭉 빠지게 하지 말고 자신을 부추기는 그런 게 필요한데 예를 들면은 자신이 뭔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판단해서 비판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지난 일을 비판하고 막 아쉬워하고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내가 왜 그런 실수를 했지? 이런 식으로 자책하는데 좀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런 실수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해서 판단하지 않고 자신의 그 행동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잘 안 되네. 이 정도로만 한다는 것. 또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은 스스로에게 명령하며 자꾸 고치려고 합니다. 내가 미치겠네. 이래서는 안 되는데 어떻게든 제대로 해야 돼. 너 정신 차려. 잘해야 돼. 이런 식으로 자신에게 명령해서 고치려고 하는데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꼭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죠. 그냥 원하는 결과를 마음속에 그리면 괜찮아. 잘할 수 있을 거야. 이 정도로 자신을 좀 더 그렇게 다독일 필요가 있습니다. 또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하려고 열심히 하는 게 지나쳐서 그래 이제부터는 절대로 대충 넘어가지 않을 거야. 악착같이 실수를 안 해야지. 이렇게 스스로 올가매서 부담을 가지게 하는데 좀 긍정적인 사람은 자신이 발전하고 있다고 있는 방향으로 생각을 합니다. 조금만 진전이 있어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네. 이렇게 조금씩 나아지면은 나중에는 더 많이 좋아질 거야. 이런 식의 대화를 한다고 하죠. 자신과.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마지막으로 이 결과를 비판하면서 이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는다는 거죠. 무엇이 잘못되면 역시 나는 안 돼. 나는 그런 인물이야. 내가 뭘 기대하겠노. 내가 그러면 그렇지.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결과를 조용히 관찰하고 지속적으로 바라보면서 그래. 한 번 더 해보자. 잘할 수 있을 거야. 이렇게 자신을 다독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네.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윤일현 교육문화연구소 대표 윤일현 선생님이었습니다.